안녕하십니까. 부먹뉴스 오늘 금융증권 부장님 이진우 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자주 나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그냥 이 자리에 앉으시면 돼요. 미국이 지난 18일 한국 시간으로 현지 시간 18일 B컷을 단행했습니다. 금리 인하를 4년 6개월 만에 내린 건데요. 제게 그 금융시장이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내린 날은 또 그 시장이 좀 빠졌다가 어젯밤에는 또 급등을 했습니다. 이렇게 오락가락하는지 한번 진단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어제죠. 우리 시간으로 어제 미국이 금리를 내릴 때 상황을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리면 네. 일반적으로는 금리를 내리게 되면 증시에는 호재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대출이 용이해지고 유동성이 증시 쪽으로 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고요. 기업들도 투자를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네. 증시에는 일반적으로 호재입니다. 실제로 1995년, 1998년 이럴 때 이제 금리 인하가 본격화됐을 때 미국 증시가 올랐다는 그런 데이터도 있고요. 근데 이제 B컷이 단행됐는데 주가는 빠졌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뭐 여러 분석이 있지만 제일 먼저 나오는 거는 아무래도 예상됐던 미국의 금리 인하였기 때문에 뭐 증시 속담에 그런 것도 있죠. 뭐 뉴스에 팔아라.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 이런 분석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경제학자 위주의 여러 분석 중에서는 미국이 이럴 정도로, 그러니까 0.25%포인트가 아니라 0.5%포인트를 내릴 정도로 미국 경기가 안 좋은 거 아니냐. 네. 저희 뭐 지난 시간에 유신익 박사님하고도 여러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까지 내릴 정도로 미국 경기가 안 좋은 거 아니냐, 이런 두려움이 더 커졌다. 이렇게 또 해석이 되면서 미국 시장이 많이 빠졌고요. 실제로 또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사실은 기술주이기 때문에 올라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기술주가 요즘 좀 조정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기술주 같은 주도주가 또 빠지면서 전체적으로 금리 인하가 단행된 날 주가가 빠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간밤에 미국 시장이 크게 올랐습니다. 이 다우 지수가 사상 첫 42,000을 찍었고요. S&P 500도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습니다. 한국장도 현재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가 촬영일 오전 10시 17분 현재 2,600을 회복했네요. 0.80% 올랐고요. 코스닥도 1.19% 올라서 748.31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장 마감할 때까지 좀 등락이 계속할 것 같은데 아무튼 오늘 장이 좋아 보입니다. 하루 만에 근데 이렇게 막 업앤다운 이렇게 심한데 이렇게 왜 그런 겁니까? 그러게요. 일단 이제 시장은 그때그때 좀 다르다. 네. 뭐 이렇게 봐야 되고요. 하루 만에 뭐가 바뀌었길래 갑자기 정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냐. 이것에 대해서도 또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은 좀 어제의 반응이 좀 과도했다. 어제에 우려했던 상황이 조금 너무 심하게 반응한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좀 나오고 있고요. 네네. 실제로 이제 간밤에 발표된 미국의 노동지표 중에서 하나가 보면은 일단은 좀 안정되는, 그러니까 실업자 수가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은 그런 쪽으로 데이터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미국 경기 침체를 그렇게 논할 정도로 상황이 안 좋은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때 말씀드렸듯이 침체라기보다는 둔화 정도 수준이 아닐까. 네네. 가장 좋은 흐름으로 가는, 안정적으로 둔화되는 흐름이 아닐까, 이런 또 기대감이 다시 일면서 주도주인 엔비디아가 또 오르고, 특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금리 인하의 어떤 그 긍정적인 효과, 다시 얘기해서 투자가 활성화되고 유동성이 공급되는 이런 데 대한 기대감이 또 일고,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자동차 산업, 그런 것은 자금에 큰 영향을 받으니까요. 테슬라 같은 종목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7% 넘게. 그러면서 어제하고는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나서 시장은 그때그때 다르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하는.
하여튼 뭐 날이었습니다. 어제 보니까 뭐 넷플릭스 그다음에 메타 옛날 페이스북이죠. 이게 뭐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는 등 네. 뭐 경기 침체와는 정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주식시장은. 네. 어제 이제 미국 금리 비컷을 했는데 오히려 국내 반도체주가 비컷 당한 거 아니냐 이런 우스갯소리가 나왔는데 국장은 뭐 이래서 안 된다 뭐 이런 네. 푸념까지 나왔어요. 네. 오늘은 좀 시장이 또 괜찮단 말이죠. 네. 이 한국 증시는 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제 한국 증시를 논할 때 저희는 매크로적인 경제 상황보다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외국인들 투자 비중이 워낙 높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매매를 어떻게 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 또 외국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종목이 삼성전자.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이런 거죠. 네, 반도체주.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주, 삼성전자를 위주로 한 반도체주와 외국인 매매가 가장 크게 지수를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보이고요. 실제로 삼성전자의 시총 비중은 아마 지금 전체 시총에서 30%를 넘고 있을 겁니다. 네, 엄청나죠, 그게. 그러면은 이론적으로 보면은 다른 종목들이 다 뭐 그냥 파란색이어도 삼성전자가 빨간색이면 확률적으로 뭐 빨간색이 날 확률도 있는 네. 삼성전자 많이 오르게 되는 예.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 삼성전자에 대한 비중이 가장 의존도가 좀 높은데요. 최근에 그 모건 스탠리에서 네네네. 삼성전자에 대해서 좀 안 좋은 리포트를 냈습니다. 네, 그 연휴 기간 중에 나와가지고. 네, 그래서 이거 잠깐 소개하면요. 삼성전자에 대한 목표 주가는 10만 5천 원에서 7만 6천 원으로. 엄청 내렸네요. 네. 아, 근데 이제 하이닉스는 더 내렸습니다. 네. 26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거의 뭐 반토막. 반토막 더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제 이유를 좀 보면은 뭐 스마트폰과 이제 PC용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약해진다. 네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이 HBM 이쪽에서도 공급 과잉이 올 것이다.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뛰어드니까. 네네, 그렇죠. 그런 로직을 통해 가지고 이제 K 반도체, 한국 반도체 기업에 대한 일종의 호평을 좀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반대 의견도 되게 많습니다. 네. 아니 삼성전자가 HBM이 뛰어드는 거는 그만큼의 수요가 있고 수익성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뛰어드는 건데 뛰어든다고 해가지고 그 시장이 좀 안 좋아질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것은 좀 과도한 예측이 아니냐 그런 것도 있고요. 실제로 이제 그 국내 증권사들이 제일 주목하는 파트는 가격입니다. 네. 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삼성전자가 지금 52주 신고가거든요. 네. 그 엔비디아하고 비교를 한다면은 엔비디아는 물론 요즘 조정을 보이고는 있지만 그래도 역사적인 고점에서 조정을 보이는 거고 삼성전자는 52주 신저가. 그렇죠. 제가 신고가라고 했으면 신저가라고 했습니다. 신고가라고 하셨는데. 신고가라고 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만큼 되게 이례적인 네. 일이거든요. 삼성전자가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삼성전자를 살 때다. 이런 분석도 국내 증권사 위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장에서도 모건 스탠리가 요번만 사실은 시장 삼성전자를 좀 뒤흔든 게 아니라 2021년에도 제목도 비슷해요. 겨울이 온다. 네. 뭐 이런 류의 제목의 리포트를 가지고 또 삼성전자를 한번 뒤흔든 적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뭐 단기적으로는 뭐 그 지적이 맞았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삼성전자의 주가는 계속해서 우상향을 했었기 때문에 이런 주장은 좀 냉정하게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그래도 어쨌든 삼성전자가 모건 스탠리 때문에 조금 지금 안 좋아서 전체적으로 저희는 지수가 조금 안 좋은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이고 있고요. 어제 삼성전자가 한 2% 정도 빠져가지고 뭐 6만전자 깨지는 거 아니냐 우려가 있었고 특히 SK하이닉스는 뭐 장중 10% 가까이 빠졌다가
6% 하락 마감했는데 오늘은 조금 회복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지금 한 1.27% 해서 63,9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2.29%좀 상승해서 15만 6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저는 모건 스탠리를 의 신뢰도를 존중합니다. 실제로 많은 외국계 증권사들이 강한 컴플라이언스를 갖고 있고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내부 통제 시스템을 잘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포트를 내기 전에 주식을 먼저 사거나 팔거나 이런 행위는 하지 않는 것으로 다 정평이 나 있긴 한데요. 이제 그러나 이제 개미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모건 스탠리가 자꾸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 주가를 빠지게 하는 네. 그 리포트를 낸 데 대해서 좀 불만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전략이 있는 거 아닙니까 혹시? 뭐 그럴 수도 있고요. 네, 전략도 있을 수 있고. 네. 근데 이제 계속해서 시장에서 요즘 이제 좀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은 실제로 모건 스탠리 리포트가 나오기 전에 모건 스탠리 창구, 외국계 창구 쪽에서 삼성전자 매도 물량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일종의 선행 매매 아니냐 이런 의혹도 지금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어떤 음모론적이기보다는 경기 침체냐 아니냐, 반도체 경기가 계속 가냐 아니면 정점을 찍었냐 이런 파트에 대해서는 사실 양쪽의 의견이 엇갈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리포트가 나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향후 이제 한국 주식시장 이제 뭐 지금 뭐 저점이라서 뭐 사야 할 때다 이렇게 뭐 말씀 주셨는데 이게 최대 수혜주가 이제 바이오주가 될 거다 이런 관측이 많아요. 이게 왜 그런 겁니까? 그렇죠. 우리 사회자님도 바이오주 전문가신데요. 네, 코로나 때 들어왔다가 아직도 못 빠져나왔는데 지금. 근데 이제 바이오주가 대표적으로 약간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주식시장 내에서도 이제 반도체주라든지 이런 종목보다는 좀 위험 자산으로 좀 분류가 되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금리가 하락을 할 때는 위험 자산이 좀 부각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이오주는 대표적인 금리 수혜주로 많이 거론이 되는데 이유는 반도체도 그렇긴 하지만 바이오 신약을 개발하는데 그 주기가 보통 10년 이렇게 신약 개발하는 게 뭐 엄청난 간단치가 않죠. 기간이 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많은 자금을 투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금리가 낮을 때 투자를 원활하게 할 수 있어서 대표적인 금리 수혜주로 이제 바이오주가 지금 부각이 되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요즘 뭐 반도체하고 2차 전지가 조금 안 좋으니까 사람들이 순환매라고 하죠. 이거 찾아보는 여러 과정 중에서 바이오주가 이제 좀 눈에 띈다는 부분이 있고요. 이것도 뭐 통계적으로 확인된 거는 아니지만 바이오주는 10년에 한 번 혹은 5년에 한 번 세상을 놀래키는 크게 오릅니까? 크게 오릅니다. 아니 이거는 뭐 저도 경험적으로 좀 느끼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런 바이오주의 폭발적인 어떤 상승력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하고 2차 전지가 조금 안 좋은 상황에서 대안으로서 바이오주가 좀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구독자 여러분, 이게 그렇다고 바이오주에 투자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그만큼 뭐 순환매가 이루어져서 그동안 좀 외국 좀 소외받았던 바이오주가 각광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하셨고, 또 뉴스를 보니까 미국 하원에서 생물보안법인가요? 중국 바이오 기업들을 거래를 금지하는 이게 또 통과되면서 한국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네, 뭐 여러 가지 바이오 기업은 상황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아무래도 항암 신약을 다루는 이쪽 기업에는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뉴스인 것 같고요. 근데 요즘 트렌드는 사실은 예전에는 사실은 바이오주를 이렇게 매매를 할 때 많은 분들이 신약 쪽으로 많이 이제 접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신약이 꿈의 어떤 그런
이 꿈을 이루는 그런 대상이기 때문에 한번 터지면은 엄청난 주가 상승이 이루어지기 네. 때문에 그랬는데 요즘은 트렌드가 신약도 신약이지만 주로 시밀러 대표적으로 바이오 시밀러인 삼성바이오, 삼성바이오로직스. 예. 100만 원 넘었더라고요. 100만, 예, 어제. 황제주로 네. 다시 이제 3년 만인가요? 네. 등극을 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코스닥에서 시총 1위를 하고 있는 알테오젠. 알테오젠요. 네. 네.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바이오 베타라고 그래서요. 기존의 의약품을 조금 더 개선시키는, 네. 조금 더 투자를 해가지고 조금 더 개선시키는, 불편한 점이 있거나 부작용이 있을 때 그런 거를 좀 개선시키는 그런 의약품을 만드는 곳인데 여기도 뭐 적자이긴 합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 거의 1,000억에 가까운 900억이 넘는 매출을 보였거든요. 네네. 그래서 요즘 바이오를 투자하시는 분들도 약간 각광을 받는 그런 트렌드는 예전처럼 그냥 일반적인 어떤 꿈만 찾아가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매출이 좀 일어나는 그런 종목 위주로 좀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얘기들을 좀 잔뜩 하고 계시는데 네. 다음에 바이오 특집 한번 하시죠. 아 좋습니다. 여기 자리를 바꿔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주식 투자 이게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되는 겁니다. 이게 간단한 건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죠. 멘탈 관리 그리고 자기 통제 이런 게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자기만의 원칙을 세워놓고 그걸 지키는 게 투자의 기본이라고 합니다. 금리가 시작된 이게 변곡점에 서 있는데 지금 자산시장에도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만은 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도 일일비하지 마시고 자신의 투자 원칙들을 한번 점검하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진우 금융증권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